네, 앞서 보신 대로 검찰과 경찰이 비상기업 사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경이 각자 돌입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걸림돌은 없는지 법조팀 이재준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 기자,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같은 사건, 같은 피의자를 수사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오늘 아침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 체포해서 지금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또 오전부터 김 전 장관 자택, 관저, 그리고 집무실, 또 통신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받아서 자료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건을 가지고 피의자 신병은 검찰에 가 있고 물적 증거는 경찰에 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수사가 중복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수사 주도권은 어느 쪽에서 가져가는 건가요? 경찰과 검찰이 이미 이 신경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검찰이 어제 경찰에 합동 수사 제안을 했는데 경찰이 거절을 했습니다. 오늘 박세현 검찰 특수본부장이 언론 브리핑에서 경찰이 합동 수사를 제안을 하면 언제든지 응하겠다라고 다시 또 제안을 했는데 경찰은 지금으로서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내란죄는 경찰의 수사 영역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합동 수사는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검찰이 직접 수사 범위에 내란 범죄는 없다는 건데 검찰은 직접 수사 대상인 직권남용죄와 내란죄를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사안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문제는 검찰도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또 수사를 계속 이어가려면 경찰이 확보한 물적 자료를 살펴봐야 되는데 향후에 검경이 수사를 협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경쟁하는 구도가 될 경우에 수사가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에 공수처까지 또 사건을 이첩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후에 공수처가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지난 6일 이 김 전 장관 등에 대해서 공수처가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원이 다른 수사기관이 청구한 것과 영장이 중복된다, 이런 이유로 기각을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공수처장 지휘 아래에서 검사 15명과 수사관 36명 전원을 투입해서 수사를 하겠다면서 검경 모두에게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수사기관끼리 수사 주도권 경쟁을 벌이면서 다소 눈살이 조금 찌푸려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앞으로 수사가 진행되게 되면 수사기관들이 우선적으로 살펴볼 내용, 뭐가 될 걸로 봅니까? 네, 수사기관 모두 우선은 내란 혐의 입증에 초기 수사력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내란 혐의의 구속 요건 중에 중요한 부분이 국헌문란입니다. 국헌문란에는 헌법기관 무력화라는 개념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난 3일 비상계엄이 내려졌을 당시에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장악하라는 지시를 누가 내렸는지 규명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 박안수 계엄사령관, 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등 군 장성들이 계엄군 운용 지시를 김 전 장관이 했다고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의 윗선은 오로지 윤 대통령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엄령 선포의 주체이자 국군 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이 이 사건이 피의자로 입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가능한 겁니까? 네, 현직 대통령이 이 내란죄로 수사를 받는 건 초유의 일이다. 전례는 없습니다. 다만 이론적으로는 이 강제 수사 또 직접 수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 헌법에 보면 현직 대통령이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지만 내란죄는 예외입니다. 형사 재판에 넘겨질 수 있다는 건 이 기소를 위한 행위인 압수수색, 체포, 구속 수사 모두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현재로선 윤 대통령이 강제 수사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오늘 김 전 장관 자택, 집무실, 휴대전화 등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조만간에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수사기관이 착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 청와대 압수수색의 경우 관례상 수사 인력이 경내로 들어가지는 않고 자료를 외부에서 전달을 받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현재 대통령실이 사실상 마비 상태인 만큼 어떤 방식으로 이 물적 증거가 수사기관에 넘겨질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아무래도 수사가 진행되다 보면 윤 대통령 직접 조사도 필요한 시점이 올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내란 혐의를 입증을 하려면 범죄의 구성 요소죠.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있었음을 파악을 해야 합니다. 계엄령을 선포한 윤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서면 조사가 아니라 직접 조사하는 방법이 필수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그 방식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검찰이나 경찰에 직접 출석하게 해서 조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은데 경호나 신변 안전 문제 등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지난 7월 김건희 여사도 경호의 이유를 들어서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요소들이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정말 초유의 일인 만큼 어느 기관에서 어떤 방식으로 수사할지 하나하나 짚어볼 내용이 많아 보입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